지난 월요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서 어제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심의 확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국가심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죠. 네. 어떤 것들이 오고 갔습니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미래부 차관위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심의 의결하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 안건들은 이제 국무총리하고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가심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가심 안건은 총 10건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이라든가 정부 R&D 혁신 방안 시행 계획, 또 해양수산 R&D 산업화 방안 등 6개 안건은 이제 국가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또 조금 전에도 방송에 나오던데요. 무인 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가 국가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 이런 4개 안건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예, 주요 안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확정된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한 12조 9,19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재투자, 또 R&D 시스템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각 부처가 금년 R&D 예산의 10%를 자체에서 구조조정해가지고 약 한 1조 2천억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또 과학기술 전략본부에서 투자 효율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7%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기초연구라든가 4차 산업혁명, 또 기후변화 등에 7천억 원을 재투자하고, 또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학연 역할 분담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 등 R&D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부처 간의 칸막이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처 매칭 협업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어떤 사업에 각 부처가 따로따로 참여하던 것을 그것을 모아서 한 개 단으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협업 모델을 만들므로 해서 금년에 이제 협업에 따른 지원 비율이 2.8%였는데 내년도에는 10.2%로 확대시킴으로 해서 그 연구 주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예. 또 내년도 연구 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지난번에 알파고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그것을 이제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동시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또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이라든가 또 재난 재해 및 안전, 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기초연구 관련해서는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 예산을 금년에 한 1조 1,000억쯤 되는데요. 내년도에 1조 2,643억 원으로 해서 14.5%를 증가시켜서 개인 집단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 첫 연구비를 신설하고, 또 개인 연구 수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전에 국방 R&D 예산은 이 국가심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국가심에서 사전 심의를 함으로 해서 민군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또 기술의 융복합으로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가심 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나온 단어들 보니까 융합, 그다음에 협업, 네. 증가, 확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번 수준이 좀 만족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역시 이제 과학방송 앵커라서 정확하시네요.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나라 살림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나라 살림을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적으로 짜이지 않았을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신기후 체제에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이 과학기술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확정된 이제 그 내용과는 별개로 전체
그 과학기술 투자 규모를 아마 국회 등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가 과학기술 예산이 국가 총 예산의 한 4.9% 남짓 됩니다, 지금. 예.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 정부 총 예산의 5% 선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어떤 투자 확대 노력과 병행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우수 R&D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걸로 답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5월 21일인가요? 그 청와대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R&D 혁신 방안을 연구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회의에서 또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이 확보가 됐는데 네. 확정이 됐는데요.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구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보통 코프라고 하는데요. 그 코프 21이 개최가 됐고 거기서 이제 새 파리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포스트 2020,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신기후 체제가 출범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교토 의정서가 지금 2020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2020년 이후에 대체되는 이 체제에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을 포함해서 약 190여 개 협약 당사국들이 각국이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목표를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INDC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2030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 추진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약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동시에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R&D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파리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사실 그렇게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로드맵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먼저 이제 기후변화 확보 로드맵 수립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 및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시한 파리 협정 그 국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동시에 지금 이제 기후변화 R&D에 정부 부처라든가 연구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역할 분담이라든가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서 기후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기술 관리 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탄소를 저감하는 영역, 또 탄소를 활용하는 영역, 또 기후 변화 적용, 글로벌 협력 등 4개 정책 영역별로 10대 기후 기술 50개 세부 기술군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한 13개 부처에서 700여 개 지금 과제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로드맵을 통해서 그걸 체계화시키고 제대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온실가스 지금 저감 목표로 제시한 그 배출 계획치 대비 37%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심의 확정이 됐는데 이외에도 또 확정된 안건들, 중요한 안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 청와대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부 R&D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 방안에 대한 그 실천 계획 이번에 그것이 보고가 돼서 18개 추진 과제를 금년 내에 조치함으로 해서 그 실천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동시에 이제 이행 실적이 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말단 연구 현장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게 뿌리 산업이거든요. 이 뿌리 산업이라면 보통 6대 업종을 얘기해서 주조라든가 금형, 소성 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뿌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특히 요새 이제 인력 지원이 참 어려운데 인력 지원 문제라든가 또 공정 자동화,
공장 스마트화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해양수산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수산 R&D 산업 촉진 전략이 이번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있는데 한국 전통 문화에다가 현대 과학 기술을 융합함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문화 융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이 돼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무인 이동체 그러니까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무인 농기계라든가 무인 뭐 이런 것들 무인 이동체에 대한 발전 전략 5개년 발전 전략을 이번에 포함해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정말 욕심 같아서는 여기서 나온 대로 정말 그 로드맵대로 전략이 완벽하게 수행이 돼서 다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안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